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보이스피싱 백시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들이 주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보이스피싱 구제 방법과 최근 관련 법령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이스피싱 구제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 등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피해자는 피해 구제 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금융회사에 신고를 한 다음 본인이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식으로 지급 정지와 같은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게 되지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은행이나 112에 전화 또는 구술로 지급 정지를 긴급하게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 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신청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완료해야만 합니다. 지급 정지된 계좌는 명의자 소명을 거친 후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피해액 비율로 환급받게 됩니다.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한 피해자 구제는 실무상 까다롭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됨으로써 제도상으로는 범죄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환부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 재산이어야 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몰수 추징한 경우에만 환부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수사나 형사 재판이 몇 년간 진행되었음에도 편취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에서 범죄 피해 재산의 환부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실무상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지만, 형사재판에서 판결만 선고되면 조금이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피해자는 결국 두 번의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영화 보이스는 보이스피싱으로 30억 원을 잃은 가족과 동료의 돈을 찾기 위해 일당의 번거지가 있는 중까지 찾아가서 소탕하는 전직 형사의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범죄자들을 직접 찾아다녀야 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범죄와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보이스피싱 제도에 적용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싱 피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찾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찾는데
길게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해서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고 금융위사에 사전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계좌를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피고는 피해금 6천만 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록한 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관한 처분권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민사재판에서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몰랐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만 현재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이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의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재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는 백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17편에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